자, 정익진 변호사님,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폭로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성이 되기 직전에 저질렀던 철없는 행동으로 덮고 갈 만하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쟁적으로 보이는데 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조진웅 씨가 본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조진웅인데 아버지 네네. 이름을 예명으로 쓴 사람 제 처음 봤습니다. 아, 지금 조진웅이 본명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본명은 뭐 따로 있는 겁니까? 본명은 조원준이라고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진웅이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을 그 예명으로 썼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성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이름, 아버지 함자를 예명으로 쓴 사람 처음 봤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혐의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는 이제 부인하지만 이제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저게 과연 그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네. 누구니까? 장경태 의원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 그게 이제 본인은 부인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장경태 의원 진짜 억울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돌 맞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 할 정도 아닌가? 그다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조진웅 씨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조진웅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독립군 생각나요. 제가 조진웅 씨 관련된 영화 관련해가지고 밀정인가 그런 영화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의협심 강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독립군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영화에선 아예 조진웅 씨가 김구로 나왔어요. 김구 선생이 조진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 있었는데 그때 국민 특사로 누가 파견됐느냐? 조진웅이 파견됐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 2025년이면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80주년 된 해예요. 79주년도 아니고 81주년도 아니고 80주년 된 해. 그 뜻깊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누가 선서를 갖다가 했는가? 조진웅 씨가 했잖아요. 그랬던 분이 저런 혐의를 갖다가 한다. 그런데 조진웅 씨가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 되려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판결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에 막 올라온 글들 저도 몇 개 봤는데 내가 조진웅이랑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본인의 혐의가 잘못된 억측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이라도 밝혀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더 이상한 논의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성취됐다라는 대목은 기록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형사 기록이? 형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디스패치가 오픈한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 확인해 보려면 형사 기록에 남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년법이니까 네. 그때가 1994년 사건인데요. 조진웅 씨가 몇 년생이냐면 1976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어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만 해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의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법에 의해서 의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됐던 것 같고 조진웅 씨 본인도 내가 미성년자 때 그 뭐 소년원에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은퇴한다. 이런 정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신문 기사는 있었어요. 1994년 1월 27일인가 1월 26일인가에 여러 그 신문사에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그 2학년생 3명 중에 하나가 조진웅이냐 아니냐 그거를 갖다가 조진웅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성남고다, 94년이다, 죄의식 없는 고교생 3명이다. 제보됐던 이 범죄 혐의 제보 내용과 기사 보도 내용은 일치하는데 형사 처벌됐다면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겠군요. 기록은 남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판결문 공개할 수도 있고요.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게 좀 뭐 그렇다라고 하면 저한테 사건 번호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건 번호만 보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추 그냥 추측할 수 있고 억울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조진웅 씨하고 상관없는 거다. 제가 저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방금 언급했던 뭐 차량 절도뿐 아니라 특가법상의 이제 강도 강간 범죄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지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이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없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뭐 야당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 망이라도 봤단 거냐?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잘 없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그냥 은퇴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부분도 지금 논란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뭐 과거 행적이긴 하지만 워낙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또 배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심정적 배신감, 또 공분 생길 수 있다고 네네. 보고요. 어찌됐든 뭐 그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뭐 입장에서 배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해석까지 더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소년법이라는 게 취지가 분명히 있고요. 아직 미성숙한 소년 단계에서의 범죄는 최대한 보호하고 교화해서 사회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범죄가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원래 중범죄 금고 이상의 형이고 죄질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소년 사건 가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보내서 재판받도록 또 하고 있고 실제 뭐 고교생 정도의 그 중범죄면 그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벌 기준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당시 재판부도 이제 고심 끝에 적어도 소년 시절 소년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 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년원이라는 게 소년법에 따른 처분 중에 가장 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난 건데 지금 추진우 의원님이나 등등 이제 말씀하시는 분 일부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걸 파헤치고 그걸 고백하고 구체적 행위 내용이 어떤 거였고 성범죄를 안 했다고 부인하지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게 밝히는 게 지금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주장을 주진우 의원께서 하시지만 그게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게 단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면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회적 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30년 전 사건을 그렇게까지 헤집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진웅이 비난받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배우로서 쌓아온 공신력 이런 부분이 그와 좀 유선적인 그 배치된 측면이 있으니 배우로서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걸 다 꺼내놔서 그 사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지금 누구에게든 필요한 건지 그리고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뭐 좀 의문이.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그냥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그래도 우리 사회의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계도도 안 되고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로 처벌을 받고 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터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남성이면 거의 성인 직전에 특히나 이 범죄 혐의 내용을 보면 폭로된 내용이 그냥 일반 철없을 때 저질렀던 범죄 행위와는 아예 상황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과연 같은 소년범이라고 해서 다 묻어둘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조진웅 씨를 지금 일부 여권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의로운 척 행세하는 어떤 그 위선의 논란,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의 결입니다. 제보자는 해당 매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뭐 정의로운 모습의 독립투사 이미지로까지 포장이 됐고 그걸 보는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걸 보도했던 매체의 기자들이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허준 변호사 형사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 매체의 기자들을 수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변호사 주장으로는 마치 주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 소년법 취지상 뒤늦게 이 보도를 하고 한 사람에게 낙인을 씌우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가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 70조를 보면요. 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 그 내용에 관해서 질의응답, 조회응답을 요청을 받았을 때 재판이나 수사나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그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변호사의 취지 자체는 이 고발 사건, 이 고발을 통해서 일단 기자들을 고발을 해서 이 기자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관계를 밝히고 네. 어떤 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인지해서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로 고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면 안 되는 걸 열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르면은 소년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소년법이라는 게 이 특별한 형사법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형사 미성년자 소년들은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좀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낙인 효과로서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응보의 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교화에 보다 목적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혹은 판단 능력 미숙으로 저지른 죄를 씻고 죄값을 치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화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 시절에 받은 소년 보호 사건, 소년 보호 처분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소년의 보호 처분,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항 때문에 이 조진웅 씨의 이 사태가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법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 쪽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돼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소년법의 1조나 32조에 따르면 사실은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들이 갱생하거나 교화돼서 사회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법전원의 명예교수로 계신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진웅 청소년 시절의 잘못은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고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교화가 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즉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또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법적인 책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그 조진웅 씨 사태를 두고요. 이남희 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지금 이 발언을 좀 술렁술렁하거든요. 누가 왜 그런 발언을 한 우리 거죠?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기소 그 수사권 분리하는요. 거기에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SNS에서 올린 글이 지금 화제 내지 논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조진웅 씨에 대해서 글을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다. 네.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린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서 소년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 보호 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갱생은 가능하다. 이런 희망의 상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네. 일단 조금 전에 김재련 변호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피해자는 계속 그 소년범 시절 범죄 때문에 계속 가슴 아파하는데 이렇게 감싸기만 해서는 되느냐 이런 반론. 그리고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소녀 때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뭐 폭행 논란이라든지 성인 이후에도 좀 논란됐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희망의 상징이다. 이 발언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희망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어떤 모범이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진웅 씨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조진웅 씨는 지금 연예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그냥 조진웅 씨가 일반인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나와서 정의로운 모습의 형사 역할도 하시고 또는 뭐 정부에서 하는 여러 역할에도 일부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저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그냥 객관적인 조진웅 씨를 빼고 네. 소년범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조진웅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진 변호사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주진웅 배우가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을 모두 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분분에 충실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네. 비로소 진정한 비행 청소년이 제대로 교화된 결과로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사후 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까지 주진웅 배우는 물론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배우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직업적인 활동을 해와서 거기서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만 하면 다 희망과 교화의 상징이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등가로 교환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조진웅 배우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제서야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진화를 할 수가 있으려면 네. 지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자신의 죄값을 씻기 위해서 물론 형사처벌은 끝났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어떤 문제는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비행 청소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뭐 추가적인 이제 입장이 더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과거의 죄값을 물어야 하냐 묻어야 하냐 이거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진웅 배우에게 나 과거에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허철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년 전 2014년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조진웅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조진웅 씨가 나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지나도 사과를 안 했고 당시에도 매니저가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진웅 씨한테 화가 치밀었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번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은퇴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그 대신 너무 이렇게 물러나지 말고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리고 진정한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허 감독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했지만은 용서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와중에 이제 계속 과거에 조진웅 씨가 했던 그 발언들도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 1월에 한 이제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역할 자체가 정의로운 형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아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그걸 연기를 하면서도 그런 피해자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연기하는데 힘들었다고 본인이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지금의 조진웅 씨한테 대입을 해보면 네. 과연 지금의 조진웅 씨의 저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소년 교화의 역할 또는 효과 이런 부분들과 대비됐을 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본인도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뭐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은 뭐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벌을 받아가지고 다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잊혀지지 않는 상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공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